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속보이는 범죄, 바로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1,8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제작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영상입니다. 보이스피싱,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영상까지 제작해 홍보 활동에 나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더니 올 상반기에만 16,000건을 넘었습니다. 상반기 피해 금액만 약 1,800억 원으로 지난 2016년 전체 피해 금액보다 많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누적된 피해 금액도 1조 5천억에 달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주로 20대와 30대 여성을 겨냥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강남범죄 수사 일부의 정현 수사관입니다. 목적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고전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별별 수법들이 다 나왔었는데 범인들은 이게 가장 잘 먹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전화 받으시더라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감한 이야기라도 하니까 사람 없는 곳에 전화 받아요. 너무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 데리고 오는 거지. 부모를 데리고 있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지하철 때야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랐는데 몸이 좀 필요해서 몸이 지하철을 찾아주고 있어 지금. 피해자들은 의심조차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방송 등을 통해 수법이 많이 알려져서 누가 당할까 싶지만 보이스피싱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0대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최근 한 저축 보증금 발급 비용 70만 원 현금 다 받으시고서 월납으로 제가 전산 객신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문화상품권으로 돈을 내라는 다소 황당한 요구를 받았지만 대출금과 함께 환급을 약속한 데다 신용등급이 낮아 평소 대출이 어려웠던 A씨는 상담원의 요청대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이렇게 상담원에게 건넨 금액은 1,400여만 원. 하지만 상담원은 신용보증 명목으로 돈만 요구할 뿐 결국 대출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피해 실태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현정 대장님께 쫓겼는데 최근에 그 피해 실태, 또 사례, 또 이 수법들이 상당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경찰청 수사 이계장입니다. 저희 대전경찰이 금년 들어서 이제 청량이 비롯해가지고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분야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업무입니다. 그래서 청량이 최근에 금융기관에서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예방 사례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많이 하고 있어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그 예방에 힘써주신 금융기관 직원분들한테도 표창장을 주시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도 나눠주시고 하거든요. 대전 아까 그 동영상이나 우리 저희 교수님들도 아까 우리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각보다 이 근처에 누구나 옆에 다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전에서 1,295건에 150억이 피해를 받습니다. 피해를 받고 금년도에도 488건에 81억 원, 지금 4개월 딱 지나서 81억 원의 손해를 받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피해를 입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범죄여서 오늘 경실련 주최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돼서 대전 지역에서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 포함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최근 피해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83세 된 그 반석동에 사시는 할머니신데요.
검찰청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계좌가 위험하다. 범죄에 연루됐고 정보가 노출돼서 돈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다 빼갈 수 있다. 이런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신하잖아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그런데 이제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은행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 돈을 못 빼내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유를 최근 어제하고 그제 발생한 사례에서는 친구들 계금을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다. 또는 아들한테 전세자금을 좀 보태주려고 또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아내라. 혹시 금융기관 직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은행에 와서 현금을 요구하면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돈을 인출하는 게 아닌가 하고서 체크리스트를 충분히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은행에서 그런데 이분은 내가 왜 내 돈을 찾는데 내가 이래서 필요해서 찾는 건데 왜 돈을 안 주고 꼬치꼬치 깨묻습니까? 막 은행에 나가 싸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내 돈 찾는데 왜 묻습니까? 하고 충분히 싸울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싸우지 마시고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건너가면은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을 수가 없는 돈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희 대전경찰이나 또 금융기관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다행히도 이분은 피해를 안 당했어요. 근데 그저께 이제 70세 된 할아버지는 아니시고 이제 70세면 젊은 층이시잖아요, 사실은. 그 젊으신 분이 똑같은 유형의 이제 전화를 받고서 돈을 찾으러 갔다가 두 군데 금고에서 찾았는데 한 9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 중에 한 4천만 원은 금융기관에서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겨가지고 찾아가셔서 친절하게 잘 보내주셨고 나머지 금액은 다행히 경찰에 그 금융기관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손해를 보고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도 다행이다 고맙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 되면은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죠? 4천만 원, 1,000만 원만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은 집에 가서 밥도 안 먹히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인데 또 그런 분들 보면은 자식들한테 죄 지은 것 같다고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까지 해치는 그래서 대전 사례는 없지만 다른 지역 가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회가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이나 기타 뭐 예방 대책이야 이제 저희가 강구를 하겠지만은 그 심각성은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셨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이 자리를 떠나셔서 집에 가셔가지고 자제분들한테 충분히 오늘 보이스피싱 토론회를 갔는데 진짜 심각하더라. 이거 다 당한다. 의사도 당하고 연구원도 당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융기관 직원들도 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대출을 해주시는 분이 대출 사기를 당해요. 거꾸로.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게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뭐 5억, 적게는 기본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례들은 1,000만 원이 다 넘어갑니다. 1,000만 원. 그 정도로 하루에 저희 대전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어제 같은 경우는 40두건, 오늘은 22건.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 중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전화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아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는 22건, 20건 이상의 보이스피싱이 매주 발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보시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4개월 동안 지금 사기액이 81억이니까 이대로 간다면 240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150억인데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대전에서 지금 건수와 액수가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 분들이 마음이 좋기 때문에 잘 속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